현재 관내 농협들의 나락 수매 우선지급금 인상 문제 때문에 농민단체들과 농협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관내 농협들이 내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고 내년 1월 말경에는 올해 사업을 결산하는 정기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협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12년 2월에 영암군 농민회 주관으로 진행된 남무현 조합장 초청 강연회를 녹화하여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농협과 농협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영상이다 보니 시간이 50분 정도로 상당히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즉 우리가 다 가서 농협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대신 가서 이사, 감사 또는 대의원 너희들 대신 가서 농협 경영에 참여를 해서 조합원한테 실익과 권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고 대리자 역할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이사회 때 이사의 기능은 조합장은 대표이사라는 겁니다. 대표이사. 조합장은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 때 조합장은 대표이사야. 그래서 사회자를 맡는 거예요. 이사회 때 이사의 기능은 조합장과 똑같다. 똑같습니다. 또 대의원총회 때 조합장의 위치는 대표 대의원이라 사회를 보는 겁니다. 대의원총회 때 보면 조합장이 대의원입니다. 대표 대의원이라 사회를 본다는 거예요. 즉 최고의 의결국인 대의원총회 때 대의원들이 갖는 권한은 조합장 권한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나 감사 또 대의원이 계시다는 거예요. 계셔. 근데 만약 이사님이 하루 이제 집에 일 못하고 이사회에 이렇게 출무를 하셨어. 이사회 회의한다고 해서 오셨어. 근데 뭐 농협마다 틀린다만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줬겠지. 대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의원총회 1년에 몇 번 하면 이렇게 하면 뭐 저희는 뭐 8만 원에다가 밥값 이렇게 해서 한 돈 10만 원 드리는데 이게 하여튼 총회나 이사회 때 이렇게 뭐 출무를 해서 돈 10만 원을 받았다 또는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야 내가 오늘 집에서 일 못하고 농협에 가서 이사회에 참석했으니까 품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품값.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사 출무수당이나 감사 출무수당은 일 못하고 농협에 가서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드리는 품값이 아니라 조합원을 책임지라는 책임의 대가라는 겁니다. 대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의원도 대의원총회 참석해서 받는 비록 작은 돈 몇만 원이지만 야 내가 오늘 집에서 일 못하고 총회에 참석하니까 요건 품값으로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원을 책임지라는 책임의 대가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회 때 와서 덜렁거리고 오늘 이사회의 내용이 뭔지 내가 결정하는 사항이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이 안 쓰면 직무유기요. 왜 그러면 뭘 알지도 못하는 이사를. 중요한 겁니다. 조합장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장 지가 뭐 얼마를 받든 1년에 뭐 5천만 원을 받든 6천만 원을 받든 그 받는 돈이 직장이다. 내가 오늘 일 못하고 여기서 상하를 영위하는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협동조합원 측에 의해서 그 농협은 주식회사라고 바뀝니다. 여러분이 농협 사업에 농민조합원들이 농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농협은 조합원 중심의 농협이 되지만 남을 나라에 팽개쳐두면 직원들 맘대로 할 수 있는 직원들 중심의 농협이 된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직원들 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농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이사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면 물어보면 돼. 물어보는 게 뭐 힘들어?
대의원도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농협이 농협 얘기를 또 농협 사업을 바꿔냈지 어떻게 했느냐면 모르면 손들지 말라 그랬어. 모르면 손들지 말자. 모르고 손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예산통에 아무것도 모르고 손들어버리면 직원들 니네들 만들어 니들이 짠 대로 만들어 하라 소리거든요. 욕하시면 안 돼. 이미 다 하라고 그랬잖아. 하라고 대연총회 의결을 해줘 놓고서 뒤에 나서서 죽일 놈들 살릴 놈들 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얘기할 때 모르면 손들지 마라. 물어보는 게 뭐가 아깝냐는 말이에요. 자, 이제 물론 저희는 그게 무식한 방법이다. 처음에는. 왜? 조합에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지들이 큰 시민 마냥 안 가르쳐 줘. 그래서 방법 없이 뭘 알 때까지 우리를 이해시킬 때까지는 절대 예산총회 승인 못 시키고 결산총회 승인을 안 해줬던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뭐 그렇게 하면서 농협을 바꿔내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제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성질이 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쉽게 얘기하면 쥐뿔도 모르면서 손 다 들어주고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손 다 들었잖아. 뭐 그 결과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다 손 들어줘 놓고서 니들 만들어 해보라 그래 놓고서 뒤에 앉아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농협이 제대로 되려면 간단한 거예요. 조합장님이나 이해감사님들이 의지를 가시고 농협 경영을 진짜 투명하게 뭐가 꺼리킬 게 있는 뭐 공개하는 게 뭐가 꺼리킬 게 있느냐는 거예요. 뭐 돈 띄워 먹었어? 투명하게 공개해내면 조합원들이 어느 순간 농협이 내 거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 거 같아. 왜? 투명하게 어떻게 쓰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어느 순간 내 거 같아지는데 그걸 왜 감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볼 때 감추는 게 이유가 있긴 있어. 뭐냐면 생각보다 지들이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야 이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이걸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개를 못하느냐. 투명해지면 농협은 정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농협의 권력은 농협의 힘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정부에서 나와요. 무슨 소리냐? 농협에서 자료만 공개하기 시작하면 조합원 수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재무제표를 조합원한테 주고 결산총회 하면서 얘기하면 알아보는 조합원이 한 명이나 있는 거야. 한 명이나. 쇼야 쇼. 쇼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교육해봐야 1년에 한두 번 교육해봐야 튕기 내려가다가 다 잊어먹어. 통통통통 내려가다가 머리에 들고 다 까먹어. 총회 때 예산총회 때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잘났다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잉여급 처분하는 예산서 암만 조합원한테 뒤밀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솔직히 직원들 중에 기획상문하고 몇몇만 알고 나머지 다 몰라.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원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드리는데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조합원이 알아보기 쉽게. 돈 3만 원 어떻게 쓰고 기름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가 남고 직원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재고에 대한 금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조합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기 쉽게. 두 번째로 간단해. 두 번째로 간단한 게 뭐냐면 회의를 원칙대로 해. 협동조합의 원칙.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애들 반상회 하는 것만도 못해. 그냥 쭉 총회에서 내용도 사실 모르고 뒤에서 몇 가지 짜고 서류로 대신합시다.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우회고 박수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1,000억을 또는 몇백억을 또는 2,000억 3,000억 되는 그 자산 운용을 뒷불도 모르면서 뒤에서 박수치고 적당히 해서 다 하고 넘어간다. 만약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으로 돌려내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농협은 다 농산물, 중요 농산물은 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이 농협의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여러분한테 돌아온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농협은 여러분들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농협은 쉽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
남으려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경영의 중심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워낙은 조합원들이 하게 되는 걸 그동안 조합원들이 내팽개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원들 중심의 농협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이거 원칙은 있어. 원칙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쉽게 보면 그런 게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말을 잘하는 닭이 3마리가 있어. 말도 잘 듣고 사람 말을 잘 듣고 잘하는 닭이 3마리가 있어. 근데 이 닭을 키우는 농부는 진짜 순진한 농부예요. 순진해. 아주 착하고 순진한 농부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그래서 반드시 이 닭을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냥 아무 닭이나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닭 3마리를 딱 앉혀놓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3마리 중에 1마리를 꼭 잡아서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는데 아무나 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문제를 내가지고 못 알아맞히는 닭을 잡아서 손님 접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잘 알아맞혀라. 그럼 공평한 거 아니냐? 하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닭을 딱 쳐다보니까 첫 번째 닭이 농부를 딱 쳐다보니까 이거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 죽겠거든. 그러니까 막 더덜 떨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하도 착하다 보니까 그 닭의 얼굴을 쳐다보고서 도저히 이걸 못 잡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얼마니? 그러니까 2요. 맞았잖아요. 살았다고 호로록 도망갔어. 두 번째 닭이 옆에 닭을 쓱 보니까 막 울고 막 그렇게 죽는 체를 하면 농민이 농부가 봐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막 펑펑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는 도저히 못 잡아먹겠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번엔 3 빼기 1은 얼마니까 2요 하고 도망갔어. 이 마지막은 꼭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농부가 눈도 감고 귀도 딱 맞고 2345 곱하기 5675는 얼마니 그랬더니 닭이 열받잖아. 그죠? 세 번째 닭이. 그러니까 세 번째 닭이 뭐라 그랬겠어요? 두 말도 않고 야! 물 끓여라!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의 개혁은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 농협의 직원들이나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지역의 선후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제가 조합장 돼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지금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당시 32명이 있을 적에 시험 봐서 들어오는 놈은 8명뿐이 안 돼. 8명. 나머지는 다 뒷근육으로 들어왔어. 쉽게 얘기하면 선거 때 지아버지가 유지라고 표매표씩 한 15표씩 얻어줬겠지. 20, 30표씩. 얻어주면 다 계약직 시켰다가 나중에 다 일반직으로 시키고 기능직 시켜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웃기는 거는 바로 그 직원놈들 잘못 건드리면 지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그럼 그 지아버지들은 다 지역 유지요. 그럼 나는 분명히 다음 선거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이건. 그래서 농협개혁이 잘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조합장이 쩔쩔매는 이유도 물론 자신이 어떤 약점이 있어서 쩔쩔맬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 시골 지역의 농협 직원들이 갖는 힘이라는 게 여러분 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 입에서 다 조합장 욕만 나오면 다 따라하잖아. 다 따라. 그래서 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임원들에 대해서 또 조합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조합장이 됐어요. 아주 충청도에서 유명한 조합장입니다.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농협 개혁하면 소문나기를 나무현이는 농협법을 다 외운다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사실 하나도 못 외워요. 저는 못 외우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드시게 농협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조합장이 딱 됐어. 딱 돼서 한 달 정도 지났나? 하여튼 얼마 지났어. 지났는데 우리 전무도 지역 선배요. 당시에 6년 전에는 당시 우리 선배가 지역 선배가 전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조합장님 그러지만 나가서 이제 술 한잔 하면 우리 정전무가 뭐 사석에는 둘이 동생 뭐 이럴 정도로 지역 선배라는 거예요. 거의 직원 중에 32명 중에 32명 중에 한 24명이 다 지역 선후배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전무가 결제판을 딱 가져왔는데 별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춘계 행사비인가 그럴 거예요. 춘계 행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경비에 보면 직원들의 춘계 행사비, 뭐 책대 행사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사비 목으로 써 있어. 행사하면 집행하는 돈이야. 근데 보니까는 조합장이 잘 알잖아. 분명히 행사 안 했어. 뭐 등산도 안 가고 체육대회도 안 했어. 그러는데 20만 원씩 해서 직원들 통장에 다 지불 회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하겠다.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나눠 쓰겠다. 이거 예산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분명히 행사도 안 했는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돈을 왜 이거 직원들 20만 원씩 나눠 쓰지? 그래서 제가 전무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서류를 발견을 했어. 그때 우리 전무는 그걸 탁 가져 나가더니 뭐 숫자가 틀렸나 하고서 딱 놓고 계산기 따다닥 때려보는 거예요. 맞잖아 이게. 맞으니까 다시 탁 갖고 와서 조합장님 맞는데요? 하면서 다시 뒤밀더라는 거예요. 열이 받지 제가. 확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행사도 안 하는데 전문인 돈 같으면 이거 막 그냥 집어 쓰겠느냐고. 직원들 막 나눠줄 것 같으냐고. 그러면서 결제판을 탁 던졌어. 그때 우리 전무가 탁 받으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후배놈이. 그래서 쓱 나가면서 양계 상무, 양계 과장들을 불러서 우리 농협 가면 저 구탱이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와서 이렇게 안마하라는 공간이 쬐끄만 게 하나 있는데 글로 가서 대책회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남면이가 꼬장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대책회를. 그래서 대책회를 한참 하더니 한 15분 정도 하더니 다시 딱 와가지고 전무가 맨 앞에 딱 쓰고 뒤에 상무들 딱 써있고 과장들 뒤에 딱 써있고 무엇이 데모하는 건 내가 주특기인데 지들이 데모하는 거 마냥 딱 써가지고 직원들도 뒤에서 삐끔삐끔 쳐다보고 조합원들도 뭔 일이야 조합장하고 드디어 한판 붙는가 보다 그래서 다 관심 있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디밀면서 그 소리를 다시 디밀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씁니다. 옛날엔 다 해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너도 도장 찍으라고 도장. 지금도 뭐 웃으실 게 아니라 여러 번 농협도 다 그렇게 해먹습니다. 어이가 없어 순간 옛날에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너라고 꼬장 부리냐. 너 얼른 도장 찍어라 소리. 뒤에 전부 딱 있고 이 과장 쫙 있고 직원들 삐끔이 쳐다보고 조합원들 다 뭐 드디어 한방 붙는구나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 판에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별의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소리 딱 안고서 전무님 오너가 즉 조합장이 바뀌었으면 전무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저를 한 달 내에 저 조합장을 떨굴 자신이 있으면 떨구시고 자신이 없으면 명퇴하십시오. 명퇴 신청하십시오. 안 하면 진짜 제가 꼬장부리 앞에다가 망신 줄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명퇴하라니까 뒤에 과장님도 다 어디 갔어. 상무도 다 어디 갔어. 직원들도 후주주주 뒤에 앉아. 전무가 쓱 보니까 누가 도와주려면 한 놈도 없다. 나중에 이제 나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 조합장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까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가 안 돼. 왜? 직원들도 다 듣고 조합원들도 다 들었잖아. 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다시 취소를 하면 내 명이 쓰겠느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이미 조합원들도 많은 조합원들도 들었고 직원들도 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명퇴하십시오. 안 하시면 진짜 제가 꼬장 부려 정문 앞에 세워서 친절봉사 시킵니다. 망신당하지 말고 명퇴하십시오. 해서 명퇴를 했어요. 이게 직원들도 별렀겠지. 4년 동안. 너 4년만 지나봐라. 그다음에 너 이제 그다음 선거 때는 가만히 안 내두겠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합의했어.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해서 그냥 됐어. 뭐 이게 됐으면 모르겠지만 뭐 또 이게 했으면 직원들이 어떤 작용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나오는 사람은 역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오늘 임기 다시 개시하는 날이라고 꽃다발 줘서 그렇구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조합원의 대리자
즉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농협과 뭘 갖고 싸우느냐면 수익을 누구 목으로 많이 돌려줄 거냐. 그런 싸움 아니에요. 그죠? 엄격히 따지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벌었으면 뭐하냐. 뭐 과거 마냥 뭐 돈 벌어서 직원놈들이 다 가진가 다 소리 안 나게 그거를 이사님이나 감사님들 대의원들이 열심히 했어서 조합원에게 많이 돌려주는 게 대리자의 역할이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정말 농협은 주식회사가 됩니다. 간단한 거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라가 치는 건 어떤 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제 기름값이 옛날보다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막 옛날에 막 한 달에 막 10몇만 원 하다가 지금 20만 원씩 막 이렇게 20몇만 원씩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5% 마진을 본다 가정을 하면 5% 보통 그렇게 계산합니다. 기름을 파는데 저희 농협은 주유소에서 한 30몇억 팔아요 기름을. 그럼 5% 마진을 본다고 가정하면 10만 원일 때 한 달 한번 팔면 5천 원 이득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20만 원이 되면 한 달 한번당 10,000원씩 이득이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손익을 이렇게 따져볼 때는 기름값이 올라가면 마진이 많이 생겨서 배로 올라갔으니까 마진이 많이 생겨서 직원들은 입이 이렇게 찌개진다는 수익이 많이 나니까. 반대로 조합원들은 기름값이 올라가서 농사 짓는데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 협동조합이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협동조합은 당연히 농민이 어려우면 농협도 같이 어려워야 같이 가는 협동조합이지. 농협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농협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조합원을 상대해서 장사해서 이득 많이 난 게 뿐이 더 되냐 하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저희는 진짜 시골 농협이라 준조합원도 없어요. 아마 준조합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농협에 영향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뭐 상업용 일반 대출이나 거의가 다 조합원 상대라는 거예요. 저희 거의 680억, 한 700억, 예금이 한 700억 되는, 쬐끄만 놈이 한 700억 되는데, 대출은 한 200억 되나? 200억 정도뿐이 안 되고 그리고 경제사업이 저희는 큽니다. 어떻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각종 농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마진율을 딱 고정을 해놨으니까, 농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농협은 수익이 많이 나서 입이 찌개지고, 조합원들은 계속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익 많이 났다고 잘했다고 박수 막 친다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 자, 결과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하나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부자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다? 가능하다면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부자로 만들어 잘 살게 하는 조직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협동조합은 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뭐냐? 즉 여기 많이 계신 조합원들이 서로 협동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잘못된 부분을 서로 보충해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농사를 꾸준하게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최우선. 그까짓 거 한두 사람 부자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조합은 제가요 조합장이 돼서 그렇게 알았어. 야, 농협이라는 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뭐 틀린 소리는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정말 진짜 열심히 풀었어. 2년 동안 하여튼 열심히 가락동 시장이나 삼산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쫓아다니면서 경매사들하고 제가 조합장 돼서 술을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술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때는 한 잔도 못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노비를 하건 어떻게 하건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잘 팔아줬다. 아니 그러면 조합원들이 부자가 되거나 잘한다 소리가 나야지. 잘한다 소리가.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나와.
부자도 된 거, 이거 보면 조금 뭐 몇 사람은 조금 낮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뭐 오이를 잘 팔아줬다, 뭐를 잘 팔아줬다 해봐야 얼마나 잘 팔아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수탁 판매로, 배 같은 거 빼놓고, 이제 배 수매하는 거 빼놓고, 수탁 판매, 뭐 오이, 가지, 이렇게, 뭐, 복숭아, 사과, 이렇게 하는 수탁 판매를 수탁 판매만 가지고 시장에 출해서 잘 파는 수탁 판매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조합원 1600분 중에 농협에 수탁 판매를 하는 조합원들은 200명도 안 돼. 그 중에 핵심적으로 그것만 해서 먹고 사는 조합원은 내가 볼 때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농산물 열심히 팔아줘온 게 그 100명, 200명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기 시작한 게 지역 농업 장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제가 조합장이 딱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배 때문에. 저희가 여주 이천하고 경계입니다. 조금만 가면 여주 이천이요. 이 괴산군이 음성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조금만 가면 여주 이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주 이천에 도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추청벼 사다가 2,000쌀로 팔아먹었어. 2,000쌀 여주쌀로 팔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은 쌀 판 가격이 있어. 그래서 맨날 높은 가격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주 2,000쌀 100가격을 계속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거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농협에서 그냥 무시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무시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조합장이 돼서 얘기하는 게 모든 의사결정권은 농민조합원에서 나온다고 큰소리 쳐놓고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안 지킬 수도 없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대로 가다 뭐 농협이고 뭐고 다 힘들게 되겠다 해서 또 그래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농협이 발전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조합장님들한테 묻습니다. 당신 임기 4년 동안 지역 농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조합원한테 실익을 줄 것인가? 계획 있으면 발표해라. 계획 있으면 얘기해봐라. 뒷불 다 아무도 없어. 그냥 적당히 당선돼서 한 2, 3년 큰소리 치고 다니다가 한 임기 1년 남으면 조합원들 열심히 관리해서 술 잘 사주고 관리해서 또 재선하면 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걸 보고. 당선된 지 2달도 안 됐어. 2달도 안 됐어. 조합장들이 업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협의 이렇게 분단위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업무협의를 해. 그런데 당선된 지 2달도 안 된 조합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야. 딴 저기 다 지역이니까. 야, 그거 먼저 나와서 떨어진 친구 또 뭐 인사장 돌리고 다시 또 다음에 나온게 안 나온게 오직 그것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당선된 지 2달도 안 된 놈들이 관심 있는데 농민은 무슨 농민을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역농협의 지역농업 발전 장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 직무유기다 이거. 하루하루 그냥 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서 적당히 살아가지고 조합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서 찾아갈 거나 찾아가고 그냥 농협만 유지되면 된다는 거예요.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농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농협이든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농협은 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쉽게 얘기해서 정말 쬐끄만 농협이에요. 괴산하면 충청북도 괴산군 하면 요쪽으로는 충주 있고 요쪽으로는 증평이 있고 뒤로는 수안보 있어가지고 산골이 아주 진짜 산골. 거기다 우리는 조금 약간 그래도 덜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 불정면, 가물면 두 개 면이 합병된 농협인데 조합원이 한 160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복수조합원이 400분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조합원, 아들도 조합원, 며느리도 조합원, 심지어 어떤 데는 시어머니까지 조합원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복수조합원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400명 빼고 그럼 1200 조합원 중에 그 중에 한 400분은 은퇴농이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조합원 자격만 갖고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0분이 진짜 농사 짓는 조합원인데 그
조그만 농협에서 대한민국 콩 가격을 좌우합니다. 저희가 백택금을 저희 농협에서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출하 시기에 대한민국의 감자값을 저희 농협에서 좌우합니다. 출하시키면 가락동 시장에 출하시키면 감자금 떨어지고 저희가 수매해버리면 감자금이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0태만 약 5만 가마 수매합니다. 2,000톤 100태만 한 5만 가마 수매하고 거기다 뭐 딴 거 같은 거 쭉 하면 잡곡만 거의 한 6만 한 5천 가마 수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이 한 3만 가마 정도 조곡으로 3만 가마 수매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저희 농협 진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하는 농협입니다. 정말로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해. 쉽게 얘기하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농사를 지면 관행농사 지면 조수익으로 250만 원 정말 보장합니다. 또 친환경 농사 지면 350만 원 보장합니다. 근데 올해 30만 원씩 또 올라갔어. 이사회에서 올렸어. 그래서 관행농사는 조수익 280만 원, 친환경은 380만 원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협이라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도 못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어떻게 하냐? 정말 합니다. 정말. 저희 농협이 간단해. 7억 갖고 7억. 저희가 수익 나면 유통손실보증금 적립해가지고 그 돈으로 다 써. 막 써. 그래가지고 또 그 돈 다, 수익 또 많이 나면 더 해. 근데 그 돈 처음에 어떻게 씨를 만들었느냐? 과거에 농협에서 각종 충당금 많이, 수익 많이 난 거 꼬부쳐 놓은 거 있었어. 꼬부쳐. 들어가 보니까 꼬부쳐 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거 싹 빼가지고 유통손실보증금을 만들었어. 그래서 백각, 재작년도 같은 거 백각목 시중에서 4만 몇천 원 할 때 까지는 거 줘도 돼. 돈 있는데 뭐 돈.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농업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농협이든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 농협은 다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저희가 그래서 장기 프로그램을 짠 거야. 야, 이래 그냥 덮어놓고 덜렁덜렁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다 콩 심게 만들었어요. 농협에다 다 콩을 심게 만들었어요. 근데 콩만 심었더니 소득이 안 돼. 그래서 전작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농콩, 닷콩 말고요. 농콩 생산량의 9%가 저희 농협에서 수매됩니다. 저희 농협에서 생산됩니다. 전국 농협 중에 가장 쬐끄만한 농협에서 전국 농협 중에 가장 콩을 많이 수매하는 농협이라는 거예요. 콩값만 거의 한 80억 됩니다. 80억. 콩 수매값만 80억. 그럼 배매가만 되지도 않아. 저희는. 옛날엔 17만 가마씩 수매를 하는데 이제 콩으로 다, 콩 감자로 다 바뀌고 대학자 옥수수 콩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서 이미 지역 농업 틀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야, 이게 말이 좋아서 되냐, 이게? 말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쉽게, 감자 캐기 힘들면, 저희 농협에서 당연해. 힘든 건 농협에서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힘든 건 농협에서 하면 돼. 감자 캐기 힘들다? 그럼 농협에서 캐주면 돼. 아주 간단하잖아. 대연청의 결정사항이요. 그럼 농협에서 캐라. 그럼 농협에서 캐줘야 돼. 그래서, 감자 캐는 기계가 크로스 콤바인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짜리 2대 샀어. 근데 그거 갖고도 못 캐대. 못 캐대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빨리 감자 못 캔다고. 그래서 인력회사하고 우리 농협하고 용역계획 맺어가지고 사람 끌어다가 트랙터로 훑고 막 주워 담아. 근데 일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풀백에다 붓습니다. 커다란 백. 배 마냥 큰 백에 있는데 거기 이제 양쪽에 망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망사가. 그러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농협에 가져오면 농협에서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그래서 최저 생산가가 막 주워 담아가지고 최저 생산가가 키로당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kg 한 박스에 12,000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12,000원. 근데 덮어놓고 막 보장하냐? 막 보장하면 농사 엉망으로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초 생산량 단보고당 150박스 즉 3,000kg 이상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친환경은 저희들이 막 주워 담아서 800원을 줍니다. 800원. 16,000원을 준다.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농협에 가면 전자동 선별기 다 있어. 그리고 저장고도 또 집니다. 그래서 한 1000평 이제 지금 600평이 되는데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쉬워? 뭐 쉽잖아. 대연청에서 조합원들이 야 농협 말따나 그렇게 해서 돈 번다면 누군 못하냐? 근데 힘들어 어떻게 이게 힘든 건 쉬워요. 캐는 게 힘들지 무겁고 그 농협에서 대신 캐라.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거는 농협에서 캐주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농협에 그 역량이 다 안 되니까 기계만 빌려준다. 기계만 빌려주고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캐드립니다. 캐서 저희가 알아서 선별해서 알아서 정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자가 없어서 못 팔아먹고 저희가 약 한 30만 박스 정도 취급합니다. 30만 박스. 그냥 여러분들이 30만 박스 하면 이게 개념이 없는데 600차 600차 5돈차로 600차 못 팔아먹는가? 못 팔아먹는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생산할 테니까 팔아주세요 하는 거는 영원히 못 팔아. 근데 딱 생산해놓고 10군데 다녀. 다 못 팔아. 20군데 다니면 한 군데는 걸려. 20군데 다니면. 10군데 다녀서 못 팔아먹으면 거래가 안 터지면 20군데 다니면 한 군데 걸리고 20군데 다녀서 뭐 거래처가 안 생기면 30군데 다니면 꼭 거래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뭐 한 차별 한 7만 가마 수매합니다. 근데 우리 배 아니요. 우리 배도 뭐 조금 있지만 흥미 같은 것도 몇만 가마씩 수매합니다. 다 괴산군 전체, 저희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다 두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전국구입니다. 제주서부터 참깨 사 올리기 시작하고 저기 사기 시작해요. 콩 사기 시작, 그러니까 콩나물콩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해서 쭉 사 올립니다. 계속 사 올려서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또 군납. 저희 농협에 가면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게 학교 폐교입니다. 폐교를 샀어. 폐교를 사가지고 뭐 교육청에서 불화받는 거니까 싸게 샀죠. 이제 폐교를 사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월 30일 정도 되면 제 1차 RPC가 이제 완공이 되고 한 8월 달 되면 SPC, 군납시설, 뭐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이제 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6월 30일경에 이제 준공식을 하려고 해요. 그 6년을 졌다는 거예요, 6년. 5년을 졌구나. 5년을 조금씩 해서 계속 전화가서 저장고 한 600평 되고요. 6월 달에 가면 이제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되고요. 저온 저장고만. 뭐 여러 가지 선별시설이 있고 또 뭐 배 받는 뭐 저기 친환경만 전문적으로 말리는 DS 시설도 있고 저희가 그 복숭아 공선을 한 30만 박스 정도 합니다. 복숭아 공선. 햇살에 복숭아 햇살에가 있어요. 그 장호공원 이천의 그 브랜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차고 들어갔어. 그래서 한 그 공선 시설 뭐 감자 공선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6월 30일 날 준공을 하는데 처음 계기가 뭐냐? 처음 그걸 하게 샀어. 일단은 사는데 가난한 농협이다 보니까 투자할 돈이 없어. 투자할 돈. 그래서 솔직히 직원들이 임금이 두드려 짜고서 솔직하게 처음에 두드려 잡아서 1억 8천 두드려 가지고 군에 보조받고 조그마한 시설을 하나 짓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가 저희 유통센터에 딱 들어가보면 첫 번째 저온저장고 100평짜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 감자 장목반 이렇게 저장고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가물면하고 불정면이 이렇게 두 개의 면이 합병이 된 농협입니다. 그래서 불정면이 가물면이 시원찮아가지고 흡수통합을 한 농협이에요. 근데 그 5개, 그러니까 20평씩 5장목반에 감자 장목반에 20평씩 해가지고 저 감자 저장고를 군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제가 가서 술 먹고 꼬신 것도 있지만 반장님들 이거 이렇게 지원하느니 아니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나눠 쓰느니 이걸 불정 농협에다 갖다 놓고 감자 가격이 폭락할 때 수매를 해서 여기다 재웁시다 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자 장목반장들이 합의를 해줬어. 합의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100평을 짓고 감자 가격이 폭락을 하면 저희들이 감자를 수매해서
저온 저작물을 재워놨다. 재우다가 이게 양이 점점 늘어서 저작물을 많이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한 30만 박스 이게 움직이는데 저장은 한 16만 박스 정도는 저장을 합니다. 16만 박스이고 14만 박스는 뭐 저희들이 거래처로 이렇게 계속 돌려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그렇게 해서 처음 저희가 친환경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인증병 또는 사양별 또는 뭐 인증기관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따로따로 말려야 돼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순환벌크를 뭐 한 10대 쫙 늘어놓고 말렸어. 수매를 해서 받았어. 순환벌크가 다 틀려. 다. 뭐 국제, 50성, 뭐 신흥, 대륙 하여튼 막 엉망진창으로 쭉 서 있어. 그럼 변화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 농협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 뭐 이렇게 고물 같은 것만 쫙 갖다 말하느냐 그러는데 처음 저희 농협이 투자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 조합원들이 집에서 입던 순환벌크를 우리 유통센터에다 다 갖다 늘어놨다는 거예요. 다 갖다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딴 외부에서 온 견학 온 사람들이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 왜 네 순환벌크를 농협에 갖다 줬냐. 그럼 우리 조합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단합니다. 야 무슨 소리 했냐. 농협에 갖다 주니까 배 다 말려줘. 기름값 보조 다 해줘. 수매 다 해줘.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뭐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DS 시설로 해서 지금은 뭐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희 농협이 시작을 했다. 저희도 신용사업 하잖아요. 신용사업하고 이쪽에 경제사업 하잖아요. 그럼 신용사업 직원들이 맨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일이 이렇게 나왔어. 왜? 조합장은 맨날 경제사업 팀들만 하고 저녁 먹고 경제사업 팀을 잘한다고 맨날 칭찬하니까 신용사업 팀들이 맨날 입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회식을 합니다. 이제 저희 농협만당 이게 축제 비슷하게 직원들하고 하는 건데 수안보가 가까워요. 거기서 수안보가 가까워서 그날은 끝장 회식이야. 끝장 그냥 뭐 다 술 먹고 죽어서 나가면 대신 누가 싫어다 술 안 먹는 직원들이 싫어다가 재우고 끝까지 누가 남았느냐를 그 다음날 발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러면 여직원들이 따로 모여. 아니 그러니까 신용파트 직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소환합니다. 격장님 좀 보자고 딱 가면 지들끼리 모여 있어. 가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과장이 그러는 거야. 조합장님은 맨날 경제사업만 하고 좋아하고 우리들하고는 눈도 안 맞춘다고 술도 한잔 얼간했겠다. 완전히 이제 툭툭거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 요즘에는 재밌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와서 요즘엔 뭐라 그러냐. 조합장님 경제사업만 잘해도 신용사업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왜? 연도 말에 저희가 한 120억 정도 수매합니다. 콩, 신환경배, 찰배, 흥미. 근데 하여튼 저희 유통센터 오면 재미난 게 막 수매하기 시작하면 도떼기 시장 같아. 어르신들은 뭐 하여튼 다 가져오니까 뭐 참깨 한 뭐 몇 킬로, 뭐 팥도 몇 킬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하여튼 뭐 그냥 도떼기 시장이에요. 그냥 그 유통센터가 조그마한 유통센터가 도떼기 시장인데 한 120억 전후에 수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냐? 농협에서 다 예금되잖아요. 수매한 돈이. 그러면 나중에 빚 갚고 남는 건 다 농협 통장에 남는다는 거예요. 연간 50억에서 70억씩 예금이 계속 4년째 늘어납니다. 지금 4년째. 그래서 신용팀의 김 과장님 얘기가 조합장이 이거 경제사업만 잘하면 신용사업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야 성과가 뭐냐 하면 두말 안 합니다. 두말하지 않는다. 우리 순수 조합원 예금이 매년 50억서 70억 벌써 3년째 늘어나고 있다. 3년째. 그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딴 거 볼 게 뭐 있냐. 3년째 늘어난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5시 모여서 계획을 했어. 그래서 계획금이 한 500만 원인데 1인당 100만 원씩이요. 한 5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계획에서 총무가 돈 10만 원만 잘 쓰면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요. 소리 갖고라고 뒤지고 뭐 쌈박질이 나고 서로 의가 상할 정도로 난리가 난다. 근데 여러분 농협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금력과 더 많은 농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속된 얘기로 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짱 박혀.
괜돈 그 몇십만 원 갖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1,000억 또는 2,000억 몇백억의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농협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심할까? 내게 아니라는 거 개념이라는 거. 저희가 이 소재지예요. 면 소재지야. 소재지인데 음성도 멀고 충주도 멀고 괴산도 멀고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고기가 잘 돼서 우리 하나라마트가 그냥 짭짤하게 돼요. 짭짤하게 되니까 주위에 또 많아. 이제 가게들이 뭐 슈퍼도 많고 뭐 이렇게 다방도 많고 하여튼 이게 잘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형마트를 저희 목도리, 그 소재지가 목도리인데 거기다 딱 세웠어. 근데 대형마트가 큰 마트가 아니라 우리 농협은 요것만 하는가? 마트가 요만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이렇게 들고 옆으로 이렇게 삐집고 다니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포스를 찍는 아주 쬐끄만 시골 전형적인 시골 하나로 마트요. 근데 거기는 카트라고 하나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우리 거 한 대여섯 배가 뭐예요? 뭐 하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카트를 끌고 다녀. 뺑뺑뺑 끌고 다니면서 5만 원어치 이상 하면 다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 배달. 거기다 또 왜 넣으면 오픈하는 날 경품은 그렇게 많이 준대. 그림 세탁기에 뭐 칼라테비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면서 막 뚱땅거리고 선전을 했지게 저희 조합원들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다 저만 보면 적장 우리 하나라마트 이제 망했잖아. 문 닫아야 되겠잖아. 다 걱정을 했다. 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걱정되고 맨날 우리가 전략회를 금요일마다 전략회라는 걸 합니다. 간부 직원들하고 전략회를 해서 일주일 평가하고 일주일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맨날 그게 고민이야. 해결책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라마트에 안인숙 대리라고 담당 그 대리가 하나 있는데 오픈하는 이제 그쪽에 그 부쩍마트입니다. 부쩍마트라고 돼 있는데 그거 오픈할 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안인숙 대리가 저한테 딱 찾아가지고 적장님 걱정되시죠? 이 사람은 걱정되지 자꾸 마트 오픈하면 우리 하나마트 문 닫게 생겼는데 걱정이 안 되나 했더니 제 말만 들어주시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뭔데? 했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조합장님 그 오픈식 하는 날 조합장님이 그 우리 대형마트 정문 앞에 가서 딱 서 계시다고. 딱 서 계시면 우리 조합원들은 한 사람도 조합장님 얼굴 보고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어요 사실. 딱 서 있으면 진짜 제 장담하거나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서 있지 못했어 사실은. 남이 집 잔치에 뭐 뚱땅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가서 서 있어보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서 있지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서 있었으면 우리 조합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행사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경쟁업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꾸몄나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쑥 들어갔어. 쑥 들어왔더니 조합원들 몇 사람들이 쭉 물건 고르다가 제가 쑥 들어가니까 뭐가 이렇게 싹 뜯어. 미안하다 이거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바로 요게 주인의식입니다. 그 이후 저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매출이 떨어졌다면 30% 증가를 했어요. 조합원들이 뭐냐면 대강 나가서 사던 거를 이러다 우리 농협 망하지? 우리 농협 하나하나 문 닫지? 하니까 더 열심히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요게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우리 직원들이 좀 인건비가 좀 짭니다. 조합장이 한 5천만 원 되니까 전문은 저보다 많아요. 전문은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두기 때문에 한 6,800만 원, 그래서 퇴직금까지 다 하면 한 7,500 정도 되겠네요. 전부가. 그리고 하위직이 상위직을 상회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뭐 임금 피크제로 가는 간부만 그렇습니다. 간부직들만. 밑에 직들은 뭐 다 줄 거 다 주고 더 줘. 더 주는데 우리 간부직들은 저희들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조합원들하고 이제 회식하고만 지내면 맨날 큰 소리 쳐. 그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조합이 됐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한테 소득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주 지들 자랑을 엄청 합니다. 물론 고생했죠. 굉장히 고생했어요.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고 열심히 시키는 일 열심히 따라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만약에 이걸 니들한테 맡겨놨으면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바꿨겠냐? 직원들 머리에서 그게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인력은행, 저희 여러 가지 시스템, 진짜 재미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조합원 중심에 그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니들한테 몇 개 났으면 니들이 생각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 제대로만 쓰면 농민들 어려운 문제 30%